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텔의 차세대 CPU, 그러니까 노바 레이크와 펜서 레이크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텔 CPU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특히 그 20년 만에 바뀐다는 분류 체계,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바로 시작할까요?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인데요. 인텔이 지난 20년간 써왔던 그 패밀리 6 분류 있잖아요. 이걸 노바 레이크부터는 안 쓴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엘더 레이크, 랩터 레이크, 심지어 곧 나올 에로 레이크까지도 다 패밀리 6이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건 상당히 큰 변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최신 리눅스 커널 패치를 보면 이제 노바 레이크는 패밀리 18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20년간 유지됐던 인텔 CPU 설계의 어떤 뭐랄까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던 설계도를 거의 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호환성이나 기능 통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서버용 CPU인 다이아몬드 래피즈. 이것도 패밀리 19로 따로 분류가 돼요.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 라인업을 좀 명확히 구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확실히 나누겠다. 그 리눅스 커널 패치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쨌든 노바레이크 개발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증거네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네, 아직은 정말 기본적인 식별자 정보, 그러니까 아이디 정보가 추가된 수준입니다. 뭐 일반 모델은 패밀리 18, 모델 1, 그리고 저전용 모바일용인 노바레이크 L은 패밀리 18, 모델 3, 이렇게 딱 식별하는 정도죠. 이걸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 뭐 그래픽이라던가 전력 관리 같은 세부 기능 지원 패치가 차차 추가될 겁니다. 다만 출시는 2026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실제 제품을 보시려면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다고 봐야죠. 와, 2026년? 아직 멀었네요. 그래도 기대가 큰데 노바레이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 뭐가 있을까요? 뭐 루머로는 코어스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최대 52코어 구성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XE4 드루이드 아키텍처 기반의 내장 그래픽 성능 향상. 이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CPU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그래픽 처리 능력까지도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요. 오, 52코어에 그래픽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모바일 쪽 소식도 궁금한데요. 코어 울트라 400 시리즈로 나온다는 정보가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코어 아키텍처, 그 코뮤테코브 P코어랑 악틱 울프 E코어, 이게 핵심이라고요? 네. 유출된 정보를 보면요. 최상위 모바일 모델인 노바레이크 HX가 P코어 8개, E코어 16개,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저전력 LP E코어라고 4개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총 28코어 구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LP E코어라는 게 이제 CPU가 거의 놀고 있을 때 최소한의 작업만 딱 처리해서 배터리를 확 아껴주는 그런 초전력형 코어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단순히 코어 수가 많다 이게 아니고요. 이 새로운 코요테 코브랑 악틱 울프 아키텍처라 실제로 얼마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HX 말고도 뭐 H 시리즈나 저전력 U 시리즈 같은 하위 라인업들도 다 이 새로운 코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구성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새 아키텍처의 실제 성능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모바레이크보다 먼저 나올 펜서레이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쪽은 당장 올해 말 출시 예정인데 인텔 GFX CI 포털인가? 거기서 12코어 구성 칩이 포착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GFX CI 포털에서 발견된 정보인데요. 12코어 구성이라면 아마 P코어 4개에 E코어 8개, 혹은 P코어 4개, E코어 4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LP E코어 4개 조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스 클럭이 3.0GHz로 나오긴 했는데 이건 뭐 아직 초기 샘플 정보일 수 있으니까요. 최종 사양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서 레이크는 이제 그 패밀리 6를 사용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인텔 18A 공정으로 만들어질 첫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 바로 그 18A 공정. 이것 때문에 지금 펜소레이크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수율이 뭐 10%밖에 안 된다는 소식까지 있던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로이터 통신 본유 내용을 보면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수율 10%라는 건 사실상 양산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결합률도 목표치보다 뭐 3배나 높다고 하고요. 인텔이 정말 야심차게 파운드리 사업까지 하겠다고 내세운 핵심 공정이 바로 이 18A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삐걱거린다는 건 펜서레이크 출시가 좀 늦어지거나 초기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넘어서서 인텔의 전체 로드맵 그리고 기술 리더십 회복 전략에도 이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이게 인텔 자체친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인텔로서는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겠군요. 맞습니다. 18A 공정은 인텔 내부 CPU 생산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들, 그러니까 파운드리 고객 유치를 위한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 공정 안정화가 늦어진다면 경쟁사들한테 기술 우위를 내주는 건 물론이고 파운드리 사업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인텔이 원래 계획은 올해 4분기에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내년부터 양산을 확 늘릴 계획이었는데 글쎄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 계획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 정리해보면 복잡하네요. 인텔이 한편으로는 20년 만에 아키텍처 대격변, 노바레이크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발등에 불인 펜설레이크가 핵심 공적인 18A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인텔은 지금 차세대 아키텍처 설계라는 큰 산하고 또 첨단 공정 안정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산, 이 두 개를 동시에 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그 18A 공정 수율 문제가 단순히 뭐 펜서레이크 출시 지연 이걸 넘어서서요. 인텔의 기술 리더십 회복이라든지 파운드리 사업의 성공 여부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된 거죠. 앞으로 인텔이 이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인텔의 이런 복잡한 상황과 앞으로의 행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